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최근 여성가족부 여가부 폐지론 논란이 일었죠. 처음 폐지론이 나온 그 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찬반 논란이 있었고요. 또 젠더 갈등을 촉발시키는 그런 면도 있어 보입니다. 폐지 주장 근거 중 하나가 이른바 성인지 예산이라는 건데 한 해 35조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죠. 그런데 이 35조 원이 마치 여성가족부가 단독으로 집행하는 예산인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여성가족부의 김경선 차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처음에 이 얘기 꺼냈을 때요. 여가부 폐지론이요. 어떠셨습니까? 놀라셨습니까? 예, 정말 저희가 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예. 저희 부처에 대해서 오해도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우리 부처의 폐지 근거로 주장되기도 해서 이런 것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그 폐지해야 된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 중에 어느 게 제일 좀 들으시기에 너무 잘못했다. 이게 억울하다. 예,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예산 35조 이 부분은 이 용어상의 문제가 좀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용어부터 빨리 개선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예산이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전혀 아니고요. 전체 38개 정부 부처 등 국가기관의 304개 사업을 다 포함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국가 주요 예산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순서로 몇 가지 뽑아보면은 사실 뭐 제일 큰 게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3조 7천억이거든요. 이거라든가 뭐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지원 3조 4천억, 뭐 국토교통부의 주택 임대를 위한 출자금 3조 1천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선뜻 뭐 이렇게 직결되는 것 같지 않은 사업에다가 굳이 성인지란 말을 붙인 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그 국정 홍보 차원에서는 좀 이게 좀 나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을 이게 이제 저희랑 기재부랑 같이 이 성인지 예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 주요 사업이 이게 성인지적 관점에서 균형되게 쓰이고 있는가 이런 걸 분석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거를 좀 제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 나왔으니까요. 바로 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 이게 35조 원은 맞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 결산 때 붙어가는 게 그 정도 규모가 있죠. 그럼 이 35조 규모가 이게 여성가족부만의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8개 부처나 뭐 좀 국가기관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 예산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반영이 되고 씁니까? 1년에? 우리 부 예산은 사실 1조 2천억 정도거든요. 2,500억. 1조 좀 넘네요, 그냥요? 네네네. 1조 2,500억 정도인데 사실 저희 부처의 예산 중에서는 이 아이돌봄이라고 해서요. 가족정책 차원에서 하는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청소년 정책 예산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 관련된 예산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또 이제 또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처음에는 이 막대한 예산을 단독으로 35조 원을 쓰느냐. 또 오해에서 비롯됐겠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근데 또 거꾸로 또 이렇게 매우 조금 쓴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뭐 여가부가 하는 일이 없으니 뭐 이거 폐지하는 게 맞지 않아. 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이게 폐지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첫째로는 이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이 추진이 어렵고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이나 또 우리 부처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이 정책 대상들 중에 모든 많은 부처들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요, 복지부도 그렇고 이제 어떤 대상별 부처가 아니고 기능별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예. 경우에는 예. 항상 정책이 이렇게 시줄 날줄로 촘촘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취약계층을 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페이지로 나왔을 때 처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지원을 받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면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보면 공공부문의 경우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매년 각 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실적을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해서 분석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총괄 조정 기능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부처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기능도 하기 어렵고요. 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통합 지원 서비스를 해요. 이게 단순히 심리 상담이나 이런 상담뿐 아니라 의료적인 지원이라든가 법률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은 굉장히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그 기존의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이런 거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성폭력 문제는 법무부로 가면 된다 또는 복지부로 가면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법무부는 주로 이제 처벌하는 차원에서 가고 있고 이런 성폭력 상담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이분들을 일반 복지 대상자처럼 그렇게 혜택을 베풀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지 않거든요. 또 이렇게 가족 정책 역시 우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데 가족 정책은 제가 이건 명시적으로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에서는 이제 한부모라든가 청소년 부모 같은 취약계층도 지원하지만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합 정책이라든가 양육비 지원 정책 그리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헌법 제36조에도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정책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평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평등을 정책 기반으로 하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추진을 해야 되지 이게 뭐 부처로 유지되기 힘들다고 그냥 가족 업무를 떼어가지고 붙여준 거다. 이거는 굉장히 오해가 많으신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정부 조직은 그 정부 부처가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가치를 표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한다면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여성가족부 같은 그런 부처가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유엔에 있는 자료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97개국에서 이게 여성이라든가 또 평등, 성평등 이런 걸로 저희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97개의 국가들이 장관급의 부처라든가 또는 기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OECD 국가 38개국 중에는 캐나다라든가 독일 또 뉴질랜드 같은 그런 나라들을 해서 한 20개 나라가 우리 부와 같은 그런 이제 조직 또는 기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른 부처와의 뭐 업무 조정도 있지만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름 변경은 해야 되겠습니까? 명칭 변경은 뭐 저희는 사실 저희가 영어 명칭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성만을 위한 부처다. 그것도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양성이니까 남성, 여성 평등, 젠더 평등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 양성 채용 목표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따져보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 해서 그 혜택을 오히려 남성들이 더 많이 보고 있어요. 75.7%가 그러니까 이제 30%가 안 되면 어떤 특정 성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채용되면 저희가 추가로 더 채용하는데
그 수혜를 받은 인원의 75.7%가 남성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양성평등 뭐 가족부나 양성평등 가족 청소년부 저희가 청소년 업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네네. 뭐 저 이참에 말씀드리면 저희는 2012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유엔의 공공행정상도 받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소년 문제도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기는 10대라고 흔히 얘기되는데 청소년 정책이 교육부에서 뭐 교육 정책이 가장 핵심적이긴 하지만 예. 이 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의 그 다양한 그 수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들을 위한 뭐 참여, 사회 참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련 활동이라든가 예. 또 중요한 건 학교 밖 청소년이 한 23만 명이 돼요. 23만 명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뭐 저희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 가족 청소년부가 됐던 뭐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가 양성평등, 평등과 통합 이런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런 많은 대책들도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금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한 100여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학령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 다양한 통합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명칭에는 그러한 가치들을 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들어보니까 차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바꿔야겠네 보니까 빨리 이름을. 예. 지금 청취자분들이 지금 아이디어들을 주고 계십니다. 보니까 2650님께서 가족부나 뭐 건강가족부, 2216님께서는 가족부나 행복가족부 어떠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어쨌든 뭐 여론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빨리 바꾸시는 게 낫겠네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그 여가부의 지금 직원들이 또 대부분 여성단체에서 특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맞습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 지금 30년 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제가 이런 것까지 해명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그 저희 여성가족부의 전체 그 장차관 빼고 직원이 275명인데요. 예. 그중에 273명이 그 저희 그 공무원 시험 9급부터 7급, 5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공채 시험이나 아니면 뭐 경력 채용하는 공개 채용을 통해서 채용된 공무원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소문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이었습니다.